안녕하세요. 구이중언어연구소 신영어 사용 설명서입니다. 혹시 몰라서 채널명을 바꾸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간단하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업 구동사 사용 설명서의 별책부록 같은 보충 설명서입니다. 혹시 이전 영상을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그 영상부터 먼저 보시고 오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up은 위로라는 의미에서 다양한 개념으로 확장되어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중 기본 개념의 관용적 표현을 포함해서요, 총 3가지 개념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은 제 의식의 흐름에 따른 영어에 대한 TMI, Too Much Information 이 아주 많을 예정임을 미리 공지해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위로라는 기본 의미가 관용적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를 몇 가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전에 지난 영상에서는 추가하기 애매해서 설명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위로 걸어 올라간다는 건 walk up 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계단 위로 걸어 올라간다는 건 어떻게 말할까요? 1번 I walk up the stairs, 2번 I walk upstairs. 이걸 혼동하시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는데요. 답은 1번 I walk up the stairs 입니다. 그럼 2번은요? upstairs는 부사로 위층으로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층으로 걸어 올라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명확히 설명을 드리면 1번은 몇 층을 올라가든 간에 혹은 공원 계단 등 층수에 상관없이 단지 계단을 걸어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2번은 위층으로 올라간다는 명확한 목적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upstairs는 형용사로도 쓰이죠. 예를 들어 층간소음 관련해서 My upstairs neighbor makes too much noise. 윗집 이웃이 너무 심하게 소음을 낸다. 그럼 이제부터 up이 위로라는 기본 의미에서 어떻게 관용적으로 사용되는지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look up 이란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위를 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look up at the stars.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저 위에 있는 별들을 봐봐이죠. 그런데 이 타겟의 의미를 가진 at 대신 무엇을 향한다의 의미의 to와 그 대상인 somebody 같이 쓰면요, 누군가를 향해 올려다본다. 한국어에 비슷한 표현이 있죠. 누군가를 우러러본다, 즉 존경하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참고로 한국어인 우러러본다 역시 위로 본다는 뜻이니까 이 관용적 표현은 한국어 화자에게도 아주 쉽게 이해가 되겠네요. I've always looked up to my father as a role model. 나는 항상 롤모델로 아버지를 존경해왔다. 반대로 낮춰본다, 깔본다는 표현은 영어 역시 누군가 위에 올라서서 내려다보다 라는 그림으로 look down on somebody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 문제 관련해서 They look down on Asians. 그들은 아시안인들을 무시한다. 참고로 그냥 ignore 라고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ignore는 틀린 표현입니다. 저는 한 번씩 올바른 영어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국어사전을 활용하는데요. 보시다시피 한국어로 무시하다는 경우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고 ignore는 첫 번째 의미로 어떤 존재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She ignored my messages. 그녀는 내 문자를 무시했다, 씹었다고 하죠. 마치 없던 것처럼 했다는 거죠. 그리고 look down은 2번째 의미로 위에서 설명드린 듯이 누군가를 깔보는 그림이죠. 이런 걸 보면 확실히 모국어를 깊이 있게 고사할 줄 알아야 외국어를 잘 습득할 수 있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와 비슷한 그림으로 chin up 이란 표현이 있는데 생략 없는 완전한 문장은 keep your chin up. 턱을 아래로 떨구지 말고 계속 든 상태로 유지해라 라는 뜻인데, 관용적인 표현으로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대에게 턱을 들어라, 즉 기죽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 혹은 우울해하지 말고 힘내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한국어로도 야 기죽지 말고 고개 들어 이러잖아요. 또 다른 관용적 표현은 throw up이 있습니다. 위로 던진다는 뜻이죠. 배탈이 나면 영어로는 배가 화가 났다는 그림으로 upset stomach 라고 하는데요. 사람도 화가 나면 물건들을 막 집어 던지잖아요. 화난 배가 음식을 위로 집어 던지는 그림은 무슨 뜻일까요? 네, 토하다입니다. 예를 들어 나 밤새 토했어. I spent all night throwing up. 한국어로도 나 올릴 것 같아 라고 하잖아요. 참고로 영어로 토할 것 같다고 할 때 원어민들은 보통 I feel sick 이라고 하죠. 왜 sick이 토할 것 같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지는 sick 사용 설명서를 참조해주세요.
그리고 흥미로운 관용적 표현 중에 hang up 이란 구동사가 있는데요. 전화를 끊는다는 의미로 사용하죠. 전화를 끊는다는 표현에 건다는 의미의 hang이 사용된 이유가 뭘까요? 저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그 윗세대는 공감하시겠지만 예전 공중전화기를 보면 전화를 끊을 때 수화기를 위에 걸잖아요. 바로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씩 전화 끊는 걸 깜빡하고 다른 사람과 말하는 경우가 있죠. Oops, I forgot to hang up the phone. 그리고 hang up은 경우에 따라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그림도 가지고 있어서 I can't believe he hung up on me 라고 하면 on me, 나와 전화선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전화를 끊었다. 즉, 걔가 내가 얘기하는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 처럼 hang up on somebody 형태로도 많이 쓰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한국어에서는 전화를 걸다 라고 하면 영어와는 반대 의미로 전화 연결을 시도한다는 의미가 되죠. 이 어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썰이 존재하는데 영상 설명란에 간단하게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림으로 사진처럼 전화를 받을 때는 수화기를 집어드니까 pick up the phone 이라고 하죠. 연인과 싸우고 나면 문자로 자주 하는 얘기죠. 제발 전화 좀 받아줘. Please pick up the phone. 부동산은 아니지만 나온 김에 설명드리고 싶은 표현이 있는데요. 보통 전화상에서 상대방에게 끊지 말고 기다리라고 할 때 hold on 이라고 하는데 on the line, 전화선에 연결된 상태로 있어라. 어떻게? hold, 수화기를 잡고서요. 그래서 hold on은 기다린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고 이제는 굳이 전화상에서뿐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기다려 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고 있죠. 다음으로 방금 보여드린 pickup의 관용적 표현에 대해서 더 다뤄볼까 하는데요. 일단 pickup이 가진 그림 중 하나가 길을 가다 뭔가를 줍는 그림이고요. 그게 참 다양한 의미로 확장돼서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데요. 먼저 한국어로도 사용되고 있어서 잘 알려진 표현인데 맡긴 물건 혹은 사람 등을 찾으러 오는 그림에 사용됩니다. 고장난 노트북을 맡긴 후에 노트북을 언제 찾으러 오면 되죠? When can I pick up my laptop? 참고로 notebook 이라고 하면 틀린 표현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쓰이는 표현이고요. 다만 notebook은 이 공책이라는 의미도 있다 보니 불필요한 혼동을 줄이려면 a notebook computer 라고 full name으로 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notebook은 공책이라는 이름처럼 휴대성을 더 강조한 기종이라는 면에서 랩탑과는 다른 기종이라고 하는데요. 굳이 구분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TMI를 드리면요. lap 이란 뜻은 무릎 위에 푹신푹신한 부분, 흔히 무릎 베개를 하는 부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랩탑이라고 하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쓸 수 있는 컴퓨터라는 뜻이고요. 데스크탑은 말 그대로 책상 위에 두고 쓰는 컴퓨터라는 뜻이죠. 사실 한국어로도 탁상시계라고 할 때 이 탁상의 뜻이 한자어로 탁자 위에 둔다는 의미죠. 다만 탁상 컴퓨터 이렇게 부르기엔 우리 첨단기기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데스크탑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맡겨둔 사람을 찾으러 갈 때도 pick up 사용하겠죠. I'm gonna pick up my kids from school at 4. 4시에 학교에서 아이를 찾으러 갈 거야. 그리고 이 의미가 더 확장돼서 그냥 차로 데리러 올 때도 사용되죠. Can you pick me up from the airport at 10? 나 좀 10시에 공항으로 데리러 와줄래? 한국어로도 픽업 해줄래? 라고 쓰잖아요. 다음 표현은 한국어 화자들은 잘 모르시는 pickup의 사용법인데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참 전에 올 때 메로나 라는 말이 잠깐 유행한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생략 없는 완전한 문장은 집에 올 때 메로나 사다 줘. 아무튼 이걸 영어로 말한다면 대부분의 한국어 화자들은 산다는 buy를 선택할 텐데요. 원어민들은 지금 다루고 있는 pick up을 사용해서요. Please pick up 메로나 on the way back home 이라고 한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길 가다가 뭔가를 줍는 그림이 확장돼서 오는 길에 잠깐 들려서 물건 좀 사다 달라는 어감으로 buy 대신에 pick up이 쓰이곤 하는 겁니다. 길 가다 주었다는 그림은 또 이렇게 다른 의미의 사다로 확장이 되는데요. 어떤 물건을 굳이 살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오다가 눈에 띄어 혹은 세일하길래 샀다 이런 어감으로도 원어민들은 픽업을 사용하죠. I picked up a nice jacket at a sale. 세일에서 좋은 자켓을 하나 건졌어 처럼 사용합니다. 혹시 원어민한테 이런 질문 들어보신 적 있나요? Wow, where did you pick up your English? 영어를 어디서 혹은 어떻게 배웠냐는 뜻인데요. pick up은 길 가다 줍는 그림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그냥 현지에서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죠.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learn 이랑은 뉘앙스가 많이 다릅니다. learn은 학교에서 공부를 통해 학습으로 배우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pick up은
정식 과정이나 큰 노력 없이 어떤 기술 등을 얻거나 혹은 아이디어, 사상 등을 얻는 경우에도 사용합니다. 와, 픽업의 관용적 표현이 참 많죠. 아직도 있지만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put up 이라는 구동사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뭔가를 위에 올려두는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깃발을 위에 매달 때도 put up a flag 라고 하고 손을 위로 라고 할 때도 put your hands up 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떤 공지나 광고 등을 남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벽 같은 데에 높이 붙여둬야죠. 그래서 공지나 광고를 게시할 때도 put up 이라고 하죠. 애초에 게시한다는 단어의 게 역시 한자어로 높이 걸어둔다는 의미가 있어서 깃발의 경우도 국기를 개양한다고 하죠. I put up a notice on the bulletin board. 게시판에 공지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확장돼서 이젠 온라인상으로 공지나 광고를 올리는 데에도 put up을 사용합니다. We put up an advertisement on the internet 처럼 말이죠. 아무튼 같은 이유로 텐트나 천막을 칠 때도 이 폴대나 기둥을 사용해서 천막을 위에 올리니까 put up a tent 혹은 set up a tent라고 하고요. 확장돼서 건물 등을 세울 때도 사용하죠. 마지막으로 이 위로 올린다는 up의 개념은 운동할 때 아주 자주 사용되는데요. 참고로 보통은 동사 형태가 아닌 명사 형태로 쓰입니다. 지금부터 제 몸을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어떻게요? 밀어서요. 네, 다들 아시는 표현이죠? push up, 팔굽혀펴기죠. 당겨서요? pull up, 턱걸이죠. 참고로 턱걸이에 chin up 이라는 표현도 보이는데요. 이건 손을 반대로 뒤집어서 손가락이 나를 향하게 해서 하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그럼 바닥에 누워있다가 앉아서 몸을 일으키는 운동은 뭘까요? 네, sit up,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생각보다 아주 단순하죠. 참고로 말씀드린 대로 이 녀석들은 명사형이라서 한국어와 똑같이 팔굽혀펴기를 하다의 의미를 지닌 do를 사용해서요. do push-ups, do sit-ups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물론 딱 하나만 하는 거라면 어를 붙여 do a pull-up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이 짝대기의 정체가 뭘까요?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참 많이 보이는 녀석들인데 이에 대한 설명은 생각보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궁금하신 분들만을 위해 곧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참고로 set up 이라고 하면 동사로 누워있다가 일어나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set up straight 처럼 똑바로 앉아라 라는 의미로도 쓰이죠. 이 구부정한 상태에서 바르게 앉으면 위로 올라온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지난 시간을 배운 단디라는 개념을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지난 시간에 up은 정도나 단계를 높인다는 의미도 있다고 했죠. 그럼 운전하거나 일을 할 때 속도를 높인다고 할 때는요? 가속한다는 동사인 speed를 써서 speed up. 참고로 speed는 과속한다는 의미도 있어서요. 예를 들어 과속으로 경찰에게 티켓을 띄었다 라고 하면요. I got a ticket for speeding 혹은 I got a speeding ticket 라고 합니다. 반대로 속도를 줄여라 라고 하면요. slow down 이겠죠. 이번엔 온도를 높여볼게요. 많이 다시는 가열한다는 동사인 heat를 써서요. heat up. 이 음식을 전자레인지로 2분 데워주세요. Please heat up the food for 2 minutes in the microwave. 그리고 제 이전 영상 품사를 보는 눈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원어민들은 이 microwave를 동사 형태로 전자레인지로 데운다 라고 활용해서요. 보통은 Please microwave this food for 2 minutes 라고 합니다. 이 명사의 동사화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위의 아이콘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warm up 역시 온도를 높이는 그림이죠. 다만 warm이라는 단어가 가진 그림처럼 천천히 그리고 뜨겁지 않은 따뜻한 수준까지만 올리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계나 사람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예열을 한다는 표현으로 사용하죠. Let's warm up with some stretches. 자,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자. Should I warm up my car before driving it? 운전하기 전에 자동차를 예열하는 게 좋을까요? 이번엔 없던 식욕을 올려볼까요? 한국어로도 입맛을 돋운다고 하죠. 참고로 돋운다는 표현 역시 위로 올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무튼 목표는요? up an appetite 이죠. 이 appetite란 단어가 익숙치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appetizer라든가 bon appetit처럼 알게 모르게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무튼 어떻게 이 입맛을 올려볼까요? 입맛 없을 땐 운동이나 일을 하는 게 최고죠. 그래서 work를 써서요. work up an appetite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운동이나 일을 열심히 해서 입맛이 생기는 그런 그림입니다. I worked up an appetite in the gym. 해석이 쉽진 않은데 입맛이 없어서 헬스장에서 허기지도록 운동을 했어.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 이게 확장돼서 어떤 무언가가 입맛을 돋을 때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요새 먹방이란 단어가 해외에서도 고유명사로 쓰인다고 하죠. The mukbang videos will work up your appetite.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인데요. 풍선을 분다를 영어로 blow a balloon 이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의미는 통하겠지만 올바른 표현은 blow up a balloon입니다. 굳이 한국어로 바꾸자면 풍선을 불어서 크게 만든다. 이 up, 이 크기를 높여주는 그림이죠. 마찬가지로 타이어에 공기를 넣을 때도 pump up a tire 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기운이나 정신을 올려줄 수도 있는데요. 한국어로 역시 올린다는 의미를 가진 붙돋아준다고 하죠. 예를 들어 어떤 일로 인해 아이가 기운이 없거나 슬픈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을 낼 수 있도록 응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응원한다는 의미를 가진 cheer, 동사를 써서요. I bought him some ice cream to cheer him up 라고 하면은 나는 그 아이가 기분이 좋아지게 아이스크림을 사줬다. 그래서 cheer someone up 라고 하면은 누군가의 기분을 좋아지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로 쓰이죠. 그리고 아주 잘 알려진 표현이 명령문으로 cheer up 라고 하면 힘내! 와 같은 의미인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cheer up 하고 누군가를 응원할 때 말고도 기분이 안 좋은 친구에게도 많이 쓰는데요. 그런데 cheer up은 안 좋은 건 다 잊고 그냥 행복해지자, 웃자 와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죽었다거나 정말 심각하게 안 좋은 일을 겪고 있는 상대에게 cheer up 이라고 하면 신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런 상황에서 힘내 라고 말하고 싶다면 조금 전에 나왔던 표현이 keep your chin up 이 더 적절합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cheer up 그냥 다 잊고 웃자, keep your chin up은 슬퍼하지 마, 우울해하지 마 와 같은 정말 위로의 뉘앙스죠. 지난 시간에선 가까이 다가오는 그림으로 up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래서 pull up 이라고 하면 뭔가를 가까이 당기는 그림이죠. 예를 들어 바른 자세로 앉으려면 의자를 책상으로 당겨야죠. I pulled the chair up to the desk. 그리고 의자를 가까이로 끌어온다는 개념은 다른 의미로도 확장이 되는데요. 멀리 앉아있는 사람에게 의자를 이리 갖고 와서 같이 얘기하자 혹은 같이 밥을 먹자 식으로 제안하는 의미로 보통은 pull up a chair and join us 저런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이죠. 그리고 이 pull up은 또 다른 관용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몰던 차를 어딘가 가까이에 갖다 댄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운전과 관련된 표현에 왜 pull 이 생뚱맞게 나오는지 의아하실 텐데요. 이전 of 그 동사에서 설명드렸듯이 과거엔 사람들이 차 대신 말을 탔고 이 말을 달리거나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말에 고삐를 당겨야 했죠. 한국어에도 고삐를 당긴다, 고삐를 조이다, 고삐를 늦추다 같은 표현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납득이 가죠. 아무튼 그래서 pull up 이라고 하면 말을 몰다가 어딘가에 가까이로 말을 멈추기 위해서 말에 고삐를 당기는 그런 그림에서 차를 어딘가에 가까이 갖다 댄다는 의미로 변했죠. 예를 들어 He pulled up to the drive-thru to make an order 라고 하면 그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차를 드라이브-스루 쪽으로 갖다 댔다 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참고로 미드나 영화를 보면 차를 잠시 세운다는 의미로 pull over 라는 표현도 자주 보이는데요. pull up과 마찬가지로 달리던 차를 잠시 세운다는 의미는 맞지만 어떤 문제나 볼 일이 있어서 차를 갓길과 같이 길 한쪽 편 세운다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다르죠. 그래서 경찰이 앞차를 갓길에 세우게 하는 상황에서도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경찰관이 나를 갓길에 차를 세우도록 했다 라고 하면요, A police officer pulled me over onto the shoulder 라고 하면 되겠죠. 참고로 갓길은 영어로 길의 어깨라는 그림으로 shoulder 라고 합니다. 자, 이 up에 가까이 라는 그림은 어떤 행사나 스케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에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이벤트의 날짜가 있는데 그걸 나한테 가깝게 다가오도록 옮기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네, 날짜를 앞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move up은 어떤 날짜를 앞당긴다고 할 때 사용하죠. Can we move up the meeting to Tuesday afternoon? 회의가 나한테 가까이 오도록 옮긴다는 그림을 떠올리시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회의를 화요일 오후로 앞당길 수 있을까요? 참고로 뒤로 미룬다고 할 때는 pushback 이나 예전 of 그 동사편에서 다룬 put off 등을 사용하면 되겠죠. 같은 그림으로 어떤 날짜가 다가오면 come up을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그녀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라고 하면은 her birthday is coming up 혹은 coming soon 이라고도 하죠. 물론 move up, come up 둘 다 물리적으로 가깝게 이동하는 그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up 그 동사 별책부로 그 1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청하시는데 피로도나 집중력을 고려해서 일단 여기서 끊고요. 오늘 다루지 못한 up의 다른 개념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짧지 않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곧 후속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